수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이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화요일에도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기술의 발전과 산업 트렌드 변화로 빠르게 변하는 직업 세계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는 직업 가이드 신직업 저장소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유망 직업이 등장하게 될지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국내에서보다 세계에서 더 유명한 강소기업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주 한 주 진행이 될수록 엄청난 기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기업이 소개가 될지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요. 작지만 강한 기업의 공채 정보와 합격 전략의 모든 것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기업은 어디일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 정보도 얻고 소소하게 알아보는 취업 랭킹 베스트 5까지 함께하는 별별 랭킹 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를 읽어야 일자리가 보인다. 빠르게 변하는 직업시장 속에서 한 발 앞서서 내다보는 시간이죠. 신직업 저장소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 다양한 직업 세계의 정보까지 보다 발빠른 준비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박가열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함께하게 됐는데 여전히 우리 취업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취준생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찾아보면 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을 텐데요. 현재 좀 어느 정도의 직업이 현존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직업의 개수는 분류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크게 대분류로 얘기하면 그냥 10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류를 고려해 보면 네. 한국 직업 사전에 따르면 한 1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000개요. 정도. 네. 이렇게 많은 직업 중에서 우리가 직업을 어떤 걸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네.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좋아하는 일을 할 것. 그렇되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남들과는 좀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는지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미래 유망 직업을 추천해 주실 예정입니까? 네, 최근에는 스마트 뭐 이렇게 기술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스마트 그렇죠. 텔레비전, 뭐 스마트 맞아요. 네. 세탁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가전제품 중에 보면 스타일러라 그러나요? 이렇게 다림질 잘 해주는 거 맞아요. 네. 많이들 관심 가지시고 심지어는 이게 자동으로 세탁물을 이렇게 개어주는 만능 로봇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 게 네. 있나요? 네, 와. 우리 두 MC분들은 뭐가 제일 이렇게 갖고 싶으신가요? 저는 확실히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저는 스타일러가 정말 갖고 스타일러요? 싶습니다. 네. 스타일 더 좋게 만드시려는 건가요? 그러시군요. 네, 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우리 교욱 씨는 어떤 거? 저는 얼마 전에 빨래를 집에서 네. 좀 했는데 네. 진짜
뭐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거는 뭐 사실 세탁기가 다 해주니까. 근데 그렇죠. 빨래 개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마지막에 네. 말씀하신 그 빨래 개는 만능 로봇이 좀 갖고 예. 싶네요.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위원님도 네, 네. 뭐 가지고 싶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문득. 아, 저 역시 이제 만능 로봇 아. 빨래를 개기 위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휴일날 오후에 네. 이게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도 하지만 한 주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아. 많이 이렇게 거기에 시간을 쓰는데 네. 사실 로봇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들을 도와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쓰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뭐 시작부터 네. 이런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제품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낯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 설명서를 찾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술하고 그 이제 기술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하고를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하고 사람을 커뮤니케이션 시켜주는 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흔히 얘기해서 기술과 네. 문서, 네. 기술 문서 작성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제품을,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네. 어떤 설명서 같은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작성을 해주시는 분인가 그렇죠. 봐요. 네, 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네, 이 기술 문서 작성가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기능을 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나 네. 소프트웨어 이 기능 도움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면서 네.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아니, 이렇게 나이 말씀드리면 공개를 하시는 겁니까? 옛날 위원님? 얘기하시네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허리에 차고 다니는 이런 네. 그러니까 이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워크맨. 작동하는 워크맨. 네, 워크맨을 아신단 말이에요? 아, 저도 들었습니다. 옛날 네. 영화 같은 거. 들켰어요. 들으신 그럼 거죠? 지금 응칠 이런 거 보면서. 응칠이라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MP3라든지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휴대폰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스마트 휴대폰 그러니까요. 예, 발전하면서 네. 점점 이렇게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일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듣고 나니까 네. 이 직업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가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네. 미래에 더 이 직업이 유망해질 것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점점 컴퓨터가 발전하고 네트워크가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하고 어떻게 보면 가상의 세계가 그냥 연결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네. 연결이 이렇게 빨리 되고 있고 또 디지털 제품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기 전자 제품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제품을 설명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최근에 전담팀을 꾸려서 이 기술 문서 작성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네, 생소해요.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점점 중요해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고객을 만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가고 네. 기술을 또 편하게 쉽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알겠습니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직업 저장소 두 번째로 만나볼 직업은 기술문서 작성가였는데요. 자,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첨단 기술과 함께 성장 중인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첨단을 설명해주는 직업인데요.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친절하게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직업, 기술문서 작성가입니다.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 제품일수록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뉴얼인데요. 편리한 매뉴얼은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아이폰은 화면에 보여지는 간단한 메뉴와 단순한 사용법으로 스마트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처럼 기술이나 제품을 쉽고 간결하게 소개하는 사람들을 기술 문서 작성가라고 부릅니다. 기술 문서 작성의 중요성은 모기업의 인턴 교육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었는데요. 기업에서는 레고의 조립 과정과 문서를 통해 기술 문서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은 1팀에서 먼저 레고를 조립하고 그 제작 과정을 문서로 자세히 작성합니다. 1팀에서 작성한 문서만 보고 2팀에서 똑같이 레고를 조립하는데요. 결과는 놀랍게도 서로 다른 작품의 레고가 탄생하였습니다. 문서만 보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만드는 사람을 생각해서 블록의 모양, 색깔 하나하나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하지만 일관성을 잃고 대충 작성하게 되었고 여러 팀원이 나눠서 작성하며 표준화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문서 작성가들은 정확한 기술 문서를 통해 보는 사람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첨단 산업 시대로 진입하며 기술이 곧 생활이 되었고 어려운 수식과 공학 용어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 직업의 중요성도 커졌는데요. And our tech writers do all sorts of things such as social media. So a technical writer can be employed in the social media marketing area. Technical writers can be employed in instructional design, so writing instructions for people to use stuff, so manuals. 기술 문서 작성가란 테크니컬 라이터와 일러스트레이터, DTP 편집자 및 테크니컬 에디터를 아우르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용어와 내용이 들어간 기술 관련 문서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직업으로 주로 소프트웨어 매뉴얼이나 새로운 기술의 사용법에 관한 사용서를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내는 전문가입니다. Tech writing, in the U.S. anyway, started as a discipline in the engineering schools. When the engineering schools were first founded, the engineering faculty wanted their engineering students to be able to write reports and papers. And so they looked around the campus and they thought, well, we'll invite the English faculty to come and teach our engineering students how to write. And the English faculty came over across campus to the engineering school, and they taught the engineering students what they knew how to write, which was essays. Well, engineers don't write essays, and so there was this demand for what is called engineering English. And engineering English then translated into technical writing. 북미 지역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기술 문서 작성가로 근무하는 킴벌리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기술 문서 작성가 킴벌리 씨의 회사 일과는 문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과정 외에도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문서를 디자인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됩니다. We have to basically translate from a job. We have to tell the client, this is what can be done on a job. This is what they do. We have to translate it so they understand this is what's going to be done. We understand what you want, even if you don't. And we can do this work. This is how we're going to do it. This is all of our practices. This is what we do. And this is how we're going to be able to help you achieve what you want. 킴벌리 씨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해석한 뒤 알기 쉽게 변환하는 작업이라 설명했는데요. 간단하게는 한 장의 매뉴얼부터 백과사전을 방불케 하는 설명서 등 제품이나 기술을 소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You graduate with your diploma, you can get it. There's something called CPSM. It's a Certified Professional Service Marketer. And it's specifically in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world. And you can get that and be a more accredited technical writer and coordinator. However, you have to be working for a construction company for 4 years to get that. 미국에는 약 200여 개 이상의 대학교에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만큼 대중적인 직업인데요.
first thing you're going to do 대학에서 기술문서 작성가를 양성 중인 헬렌 교수. 그는 이미 이 분야의 베테랑 기술문서 작성가이기도 한데요. 경험과 연륜을 담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술문서 작성 방법을 학생들에게 전수했습니다. 헬렌 교수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기술문서 작성가의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이들의 진로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business or health or engineering or construction or whatever it is, then the future is unlimited. 국내에는 다소 생소한 분야이지만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이 강세를 보일수록 기술문서 작성가를 필요로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의 기술문서 작성가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을까요? 보통 기술문서 작성가가 활동하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보통 이제 반도체라던가 전기, 전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 분야에 대부분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술문서 작성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술문서 작업은 계획과 작성, 수정, 편집, 교정의 작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나 기술 정보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서에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작업을 의뢰한 고객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매뉴얼도 있고 관리자 매뉴얼도 있고 뭐 어플리케이션 노트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화이트 페이퍼라던가 브로셔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회사의 기술문서 작성가들이 상주하기보다는 전문 컨설팅 업체에 근무하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직 국내 교육 과정은 적지만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그 테크니컬 라이팅에 대한 중요성을 국내 기업들이 많이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반도체, 뭐 전기전자 보통 이제 그 B2B 이제 사업 비즈니스를 하시는 이제 기업체 중에서 워낙 기술 문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니즈가 굉장히 많고요. 네,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그 직업적 토대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어서요.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곧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VCR을 통해서 같이 보셨는데 이 기술 문서 작성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20세기 후반부터 컴퓨터나 이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디지털 제품들이 이렇게 출시되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기술 문서 작성가들이 점점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기술 문서 작성가들은 그 실제 사용자들이 그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쉽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알기 쉽게 이것을 갖다 이제 사용자나 독자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독자들이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요구하는지 그것을 잘 파악해서 실제 기술자들한테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잘 질문해서 그 사항들을 갖다가 이렇게 매뉴얼에 포함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기술적인 문서나 마케팅 문서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아무래도 계획을 갖다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획의 기초에서 일단 초안을 갖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초안을 갖다 근거로 해서 실제 한번 피드백을 또 받아보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이렇게 다시 수정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교정하는 과정을 갖다가 거치는 그런 단계를 갖다 밟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업무의 단계까지 상세하게 밝혀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업무를 좀 잘 소화해내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량은 두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요구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기술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갖다 잘 어떻게 보면 파악하기 위해서는 리서치 능력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정보를 갖다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하나 중요할 거고 또 하나는 이 고객하고
그다음에 이 기술하고를 연결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통하는 능력,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도 영어로는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소통 능력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이제 뭐 가장 뭐 이렇게 전제가 돼야 있어야 되겠죠. 하고.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과 관련해서 어떤 현황 조사를 하고 고객의 어떤 그 요구를 갖다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걸 또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글쓰기 능력까지 또 요구가 된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실제 또 이게 앞서도 이렇게 우리 VCR을 통해서도 네. 확인했지만 예, 수출업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런 그러니까 활동을 하게 되니까 네. 이 영어라든지 외국어 능력이 또 아무래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어떤 뭐 시험 보는 그런 문서 작성 능력과는 좀 차이가 있게 네. 기술 문서를 작성을 해야 하니까 조금은 좀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로 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소통 능력, 외국어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 직업의 본질 자체가 제품을 소개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좀 기술적인 지식 같은 게 좀 상당 부분 요구된다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고객에게 딱 맞는 그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지식이나 이렇게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면 이게 고객들의 수준을 갖다가 뛰어넘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미스매치가 이루어져서 오히려 그럴 또 수가 있겠네요. 예, 설명 자체가 너무 어려워질 수 있는 예, 그런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역량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는데 네. 사실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랑은 다르게 생각보다 많은 역량을 요한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서요. 뭐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지 교육 같은 게 있어서 좀 이런 역량을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실은 이 기술 문서 작성가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인력은 부족한 상태이고 네. 또 전문적인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 주셨지만 이런 어떤 뭐 이런 특별한 자격을 갖고 면허 형태의 그런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고요. 예.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글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한국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협회라는 곳이나 아니면 앞서도 이렇게 나왔지만 네. 이 B2B에서 많이 활동하게 되니까요. 기업 간 거래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어떤 관련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 네.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인력을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VCR에서 봤지만 우리나라 사례보다는 아직도 좀 네. 해외 현황이나 사례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되던데 그렇다면 해외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 기업이 좀 이 직업이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 자료 같은 걸 좀 소개해 네. 주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2007년도부터 네. 이렇게 이쪽 그 기술문서 작성가와 관련된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채용 기준은 사실은 산업 분야별로 다 차이가 있지만 연봉은 대략 한 3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정도 그 정도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한 200개 정도 되는 대학교에서 이런 테크니컬 라이팅,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그런 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고요. 꽤 많네요. 예, 꽤 많죠. 네. 생각보다는 그리고 이 전문적인 협회나 네. 아니면 이 테크니컬 라이팅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자격증 아니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런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일부 대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실무를 갖다 경험하게 하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취업하고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기업하고 네. 협약을 맺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네.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무래도 이제 교육 과정의 내용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런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이론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툴을 다루니까 이런 도구에 대한 활용법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 글쓰기를 접목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실전 사례, 작성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이렇게 활성화된 미국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교육과정도 개발이 돼 있고 관심이 좀 그만큼 높은 게 느껴졌거든요. 반면에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예, 좀 국내에서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제품군이나 기업 간 이런 B2B 거래를 하는 그런 분야에서 조금씩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조금 나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기업 전반적으로는 네. 이런 기술 문서 작성의 중요성을 조금은 좀 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 네, 약간 네. 태동기 정도로 그렇게 보면 볼 수 될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지만 뭐 앞으로의 어떤 비전은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전문 업체 같은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10곳 미만 정도라 아직까지는 뭐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해외 수출 업체를 중심으로 이런 기술 문서의 품질을 높이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전문성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데요. 네. 실제 이제 이런 그 배경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업체들이 사실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 경쟁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이게 승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기술 문서 작성이라든지 좀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쪽 방향으로 다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매우 큰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직업 자체가 국내에선 좀 초기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네. 달리 해석하면 그만큼 좀 블루오션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이때 선두주자로서 산업에서 좀 자리를 잡으면 네. 경쟁력이 좀 많이 갖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고용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국내에서 이제 고용 상황은 전문 업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계약 형태로 다 이루어지고요. 예. 그래서 일부 이제 기술 문서가 보완이 필요로 하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중요성이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교욱 씨가 방금 전에 블루오션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향후 전망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게 기술이나 제품의 어떤 그런 유용성을 이렇게 고객한테 이렇게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직접적으로 고객의 어떤 그 만족도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쉽게 누가 이 기술을 잘 설명시켜 줄 것인가가 앞으로의 어떤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의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 최근 위기감이 많이 높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값싼 제품만으로 경쟁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갖다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예, 거기에서 특히 이제 제품의 품질 향상하고 더불어서 어떤 기술을 잘 설명시켜주는 이런 그 기술 문서 작성이 기업의 어떤 경쟁력 제고,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매우 이제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게다가 우리가 이제 ICT에 기반해서 최근에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점점 이제 다양한 정말로 우리가 상상에서만 꿈꾸던 그런 어떤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그럴수록 점점 더 이렇게 어떤 빨리빨리 변화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 사용자들이 쉽게 그 제품을 갖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이런 기술 문서 작성가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점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런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런 업체의 수요들도 이렇게 점점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게 된 취준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으로 사람하고 기술의 소통은 점점 중요해지잖아요. 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 기술 문서 작성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그 젊은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시는 청년들이 좀 시야를 넓혀서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직업 저장소 두 번째 시간에는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밝은 전망이 기대가 되는 기술문서 작성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 오늘 수고해주신 위원님과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박가열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인재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시장에서 한 발 앞서서 내다보는 직업진로 가이드 신직업 저장소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투데이 잡스 2부에서는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 취준생들에게 희망 출구가 되어줄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해서 작지만 알짜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합니다만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취업 시장의 히든 챔피언.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전쟁과 불안한 고용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취준생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알짜 기업만을 소개해드리는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의 안전성, 그리고 높은 임금, 그리고 회사와 함께 자신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잠재력, 이렇게 3박자를 고루 갖춘 기업을 만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텐데요. 대한민국 취준생의 희망 출구가 되어줄 취업 멘토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문숙 컨설턴트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포털 커리어 이문수입니다. 네, 문수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코너에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여러 쌤들이 이미 다녀가셨어요. 네, 아주 그렇습니다. 기대가 저희가 크거든요. 일단은 인사와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감은요. 일단 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제 생각보다 많은 이제 신입장과 이제 취업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열심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두 쌤들이 좋은 기업을 워낙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지금 세 번째 타자라고 할까요? 좀 그렇죠. 부담도 되실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을 선정을 해오셨나요? 일단은 저는요. 그 이제 해당 분야를 이제 좀 선도하는 네. 이제 세계 1위의 기업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신의 직장을 이제 보다 보면 거의 서울권에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그런 감이 이 회사는 있었죠. 이제 서울에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영업소 네.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 지방 쪽에 이제 많이 좀 위치해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대망의 신의 직장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이제 제가 말하는 기업이 거의 이제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히든 챔피언 이제 기업에서는 이 기업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히든 챔피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YG원입니다. 그런가요? YG원? 사실 어감은 좀 익숙해요.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인 것 하나의 같기도 기업이 한데. 스쳐 지나가죠, 네. 저희 머릿속에. 혹시 엔터테인먼트 분야 회사나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YG원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 엔드밀이라고 하는 분야의 이제 1위 이제 기업입니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히든 챔피언 기업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이 기업을 이제 제가 소개를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 기업을 예전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가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보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더 이제 믿음이 가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가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상담사로 이제 직업 상담사로 근무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동행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기업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동행 면접이면 같이 면접을 가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같이 이제 가가지고 면접도 보고 이제 친절한 이제 인사 담당자님 통해 가지고 공장의 일부분도 이제 제가 또 구경을 할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공장이라고 하면 좀 지저분하다라는 인식이 많은데. 엄청 이제 깔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좀 궁금해지는 것이 동행 면접 같이 가셨던 그 지원자분은 어떻게 결과가 좋았나요?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 케이스였어요. 일단은 소년 가장이었고 이제 21살밖에 안 되었고 그 당시 직무가 이제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송도 기술연구소 이제 성능 테스트팀 직무랑 좀 유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기는 했는데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엔 또 이제 초급 상담사였던지라 폐기로 그냥 이제 막무가내로 이거 면접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면접을 보게 된 거죠. 정말요? 네. 그래서 면접을 봐서 합격됐습니다. 정말요? 와, 어떻게 보면 우리 쌤의 공로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컸네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만나볼 기업 YG원인데 본격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한번 샅샅이 저희가 파헤쳐보죠.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히든 챔피언 기업인 YG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YG원은 이제 세계 최대 절삭공구 기업입니다. 그 절삭공구라고 하는 건 이제 드릴 날을 만드는 건데요. 이제 B2B 기업입니다. 절삭공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자동차, 조선, 그리고 가전제품 등 이제 가공하는 공작기계에 붙여서 자재를 가공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멍을 이제 뚫는 그런 드릴 날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매출은 이 절삭공구 단일 사업으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절삭공구도 종류가 다양한데 엔드밀, 드릴, 탭 등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엔드밀은 이제 자재 표현을 깎는 거고 드릴은 이제 자재 구멍을 만드는 것으로 그리고 탭은 자재 나섬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소모성 공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 제조업에서도 수요가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자동차, 금형, 조선, 그리고 항공, 전자, 전기, 광학, 반도체, 건설사업 등 수요가 범위가 있고요. 굉장히 넓네요. 그리고 국내 이제 엔드밀 시장 점유율은 60%입니다. 60%나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전 분야에서 거의 사용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좀 소모성이라는 게 계속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절삭공구 분야에서 세계 최대라고 하셨는데
세계 시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제품군이 좀 다양한데 네. 이제 솔리드 타입 엔드밀의 경우는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이제 14% 안팎입니다. 엔드밀 제조사가 이제 전 세계에서 1만여 곳이 넘는데 그 중에 1위인 겁니다. 네. 와. 그리고 이제 탭 부분은 이제 세계 3위. 그리고 드릴 부분은 세계 6위를 이제 점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이제 축적된 기술도 미국, 독일, 일본 등 이제 선진국 제품에 비해서 이제 비슷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20에서 30% 정도 낮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절삭공구 회사인 이스타를 통해 가지고 지분 10%도 이제 사들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와, 일단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라는데 저는 한 번 놀랐고요. 또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에 저는 2번 놀라게 됐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 공구라는 게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일본이 굉장히 뭐 선점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세계 1위로 우뚝 서기까지도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집도 이제 그 공구가 되게 많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건설 그러세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 예, 그 일본 제품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예, 엔드밀 요런 쪽은 또 이제 Y전 거를 또 쓰시더라고요. 아. 보니까 어. 예, 그래서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제 제품들이 이제 대부분 그 청계천 이제 공구 시장을 다 이제 채웠었는데 이 송 혹은 회장님께서 직접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또 절삭업체들을 직접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 원가랑 이제 이익 뭐 마케팅에 반영할 정도로 이제 일본 기업들이 되게 조직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절삭공구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랑 얘기를 하는데 약간 네. 좀 한국이 절삭공구 만드는 게 가능한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품질에 대해서도 테스트도 하고 네. 그래서 품질이 이제 일본 거랑 이제 동등하다. 예,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YG원이 이제 시장 원칙에 따라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점유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생산 법인만 지금 13개이고 약 70여 개 국가에서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국가의 제품이 판매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글로벌함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YG원의 매출액도 궁금한데요. 일단 Y전 매출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8년 기준 이제 3,217억이고요. 당기 순이익은 240억입니다. 와. 2017년에는 2,864억이었고 당기 순이익은 145억이면 많이 이제 상승을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매출이 대부분 이제 수출 비중이 77%를 넘습니다. 올해는 좀 주춤을 하기는 합니다. 1분기 매출이 이제 838억이고 영업이익은 89억으로 이제 매출은 12.4% 증가, 영업이익은 2.5% 감소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2분기 이후부터는 더 큰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엄청나네요. 자, 일단은 매출이 엄청난 기업이고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세계 1위 기업이다.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왜 신의 직장인가?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네. Y전은 이제 그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우량 매출이랑 기술력 챔피언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기술력과 매출력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량 매출이고 또 기술력 챔피언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1위입니다. YG원의 성장 발자취를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네. YG원 이제 같은 경우에는 창업기 그리고 성장기, 글로벌 성장기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한 이제 기업입니다. 간단하게 연역을 살펴보자면 1981년 회사 설립을 이제 시작으로 1985년에는 미국 사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트라에서 1989년에 세계 인류화 대상 품목 업체로 선정을 했고요. 1995년에는 이제 안산 공장, 그리고 96년에는 광주 공장을 준공을 했고 영국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98년에는 이제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99년에는 품질 경쟁력 최우수 50대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상호명을 YG원으로 변경을 했고요. 네. 2000년에는 이제 기술 경쟁력 우수 기업 선정, 품질 경쟁력 우수 제조 공장으로 선정이 되었고 2001년에는 이제 중국 현지 법인 설립, 그리고 이노비즈 기업에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프랑스와 이제 인도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 2004년에는 이제 송도 R&D 센터를 신축을 했습니다. 네. 2006년부터는 미국 회사를 인수했고 브라질, 일본 현지 법인 설립했고 캐나다 회사 인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2011년에 충주 공장과 효성동 공장이 준공되었고 2012년에는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2012년에는 이제 인천 공장 그리고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이 되었고 2016년 러시아와 태국 현지법인, 2017년도부터 아랍에미리트, 루마니아, 남아공, 스페인 현지법인과 독일 테크센터를 건설을 했고요. 네. 2019년에는 중국 현지 판매 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오, 세계 1위답게 굉장히 법인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시내 직장의 어떤 조건에 부합하려면 근무 조건, 특히 연봉을 저희가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연봉에 대해서는 이제 그 채용 공고문 모든 연봉은 이제 회사 내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게 직무에 따라서 연봉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 연봉으로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2018년 12월 사업보고에 따르면 1인 평균 급여액은 5,717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5,717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취준생들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봉 말고 네. 또 복지도 중요한데 복지는 어느 정도로 좀 제공이 됩니까? 복지는요. 일단은 그 장기 근속상 그리고 모범 사원상, 제한 포상 등이 있고요. 사내 기숙사, 사회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근 버스 있고요. 사내 서클 활동 지원으로 이제 지원금 및 활동을 지원하는데 봉사나 뭐 산악 그리고 축구 이제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식당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헬스장도 있고요. 위탁 그 휴게실에는 이제 대형 TV, 홈시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옥상 가든도 있고요. 그리고 사후회 및 경조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성된 기금으로 소액 대출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경조회가 지원하고 협약 기간 호텔을 통해서 결혼 예식 및 모임, 연애, 임직원 및 가족 할인 그리고 임직원 전용 할인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저희가 어떤 기업인지 알아봤고 근무 조건까지 알아봤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많이 그렇긴 하지만 YG원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시 채용으로 이제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졸공채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수요 발생 시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직의 경우도 이제 수시 채용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자주 보셔야겠습니다. 홈페이지 좀 즐겨찾기 해놓고 좀 자주 들어가 봐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채용 절차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채용 이제 전형은요. 지원서 접수, 서류 전형, 그리고 실무지 면접, 임원 면접, 신체 검사, 그리고 최종 합격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취준생분들이 이제 관심이 생겨서 지원을 할 때 좀 이런 부분은 유의해라, 좀 유의해서 작성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다면요? 두 분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 회사 지원을 할 때 네. 알아봐야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알아봐야 하는 거요. 인재상 어떤 인재를 맞아요. 원하는가? 자기소개서 문항 같은 것도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회사에 지원을 하려면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이제 회사의 이제 가치관, 인재상 그리고 직무, 자기소개서 문항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인재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일단 창조적인 인재, 도전적인 인재, 소통하는 인재, 그리고 세계적인 인재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제 핵심 가치는 사회 공헌, 인간 존중, 주인 의식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좀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지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격의 장단점이고 세 번째는 생활 신조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목표한 것을 도달하기 위한 자신만의 생활 신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만의 개성으로 도전적이며 열정적으로 몰입해본 일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입사 후 어떤 인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항목들이 이제 상시 채용인데 항상 매번 이런 항목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거의 이제 거기에 이제 직무에 맞춰 가지고 쓰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작성을 할 때 좀 어떤 요령으로 써야 좀 더 수월하게 좀 잘 쓸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인재상과 기업의 가치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격이나 경험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게 네. 이제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생활신조라고 이제 한다라면은 저라면은 이제 뭐 인재상 중에 하나인 뭐 이제 소통하는 인재를 바탕으로 녹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신조라는 게 평소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멋진 말보다는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면 됩니다. 뭐 저는 이제 실제로 제 생활 신조가
배워서 남주자. 오, 네, 참 요거거든요. 좋은 신조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네. 많이 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알려드리고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네. 저는 이제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혼자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닌 지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사례를 이제 덧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제 저라면 이제 그렇게 쓸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를 쓰기 위해서 이제 지원자 자신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직무랑 같이 연관해서 쓴다라면은 더욱 좋죠. 그렇군요. 입사 지원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를 먼저 알아야 되고 또 그렇죠.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직무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좋다는 말씀이신데 참 초반에 그 YG1 공장에 가서 직접 동행 면접을 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면접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일단은 이제 그 기능직에 대한 면접이었고 서류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잡은 이제 면접이었어요. 네. 예, 그 구직자 상황이 일단 첫 번째는 입대 전에 이제 21살이니까 네. 아직 입대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오. 그리고 맨 처음에 서류를 떨어뜨린 결정적인 이유는 이분이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어이구. 음악을 그렇군요. 전공을 했는데 기능직? 근데 군입대도 앞두고 네. 인사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이제 채용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서류가 이제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채용 이 친구는 오래 다닐 친구이기 때문에 네. 직접 한번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설득을 그렇게 하신 게 참 놀라워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서류를 네. 탈락했던 건데 네. 합격을 이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 시절이기에 가능했던.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 면접을 요청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가서 면접을 봤거든요. 이제 좀 네. 특이 케이스이다 보니까 좀 편안한 이제 분위기에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회사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포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접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무엇보다 이제 군 휴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직자가 듣고서 안심을 하고 되게 편하게 이제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을 했던 이 채용에 대한 결과는 그 진정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네, 솔직하게 중요하죠. 이해하는 것. 네. 네,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진정성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네. 워낙에 요즘 취준생들이 좀 진정성을 잘 포장하다 보니까 네, 네, 실은 어떻습니까? 제 이제 좀 외국계 회사에 네. 이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께서 최근에 이제 신입 사원이 들어왔는데 네. 좀 많이 실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요즘 신입들 정말 대단하다. AI도 속인다라는 AI 면접을 그 저희가 회사는 처음에 하니까 AI 면접 이야기하면서 네. AI 면접은 뭐 감정과 이런 것도 숨길 수 없다더러 이런 이야기 속아 했는데 넘어갔네요. AI도 이제 숨길 네. 수, 네. AI도 그런. 이제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아이고. 이제 친구들이 그 정도다. 들어오더라라고 네. 이제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단순하게 급여, 뭐 이름 있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인지, 내가 정말 일하고 싶어하는 직무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지원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래는요, 저희가 YG1을 추천하신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 어떤 그런 것들을 짚어보려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기에 입사하게 된 우리 서류 탈락했지만 최종 합격하게 된 그분 있잖아요. 네. 연락하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네. 이직을 좀 이제 했던지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연락은 좀 안 되고 있고, 그렇군요. 제가 인천에서 일을 하다가 네네. 목포로 내려가게 됐었어요. 네. 어떤 사유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이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번호를 바꿔가지고 다 연락이 끊어졌었거든요.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 친구가 계속 일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들었던 근황으로는 어떻게 좀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잘 이제 다니고 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이제 제가 들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1년에 좀 일이 있어서 이직을 하면서 좀 연락이 네. 아쉽게도 끊어졌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나 좋은 기업이니까 지금도 아마 잘 다니고 계시지 않을까? 혹시나 이 방송을 본다면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 취준생들에게 YG1에 대해서 오늘 이제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 이 기업 정말 이래서 너무 좋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째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강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엔드밀 분야 이제 세계 1위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단단한 입지가 이제 첫 번째 추천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원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신입 및 이제 경력사원 입문 교육, 그리고 사이버 직무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외국어 교육 및 전화 영어, 리플래시 교육 같은 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셋째로는 이제 기술력에 대한 투자입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제품 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 투자를 받을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전망이 밝다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Y지원 입사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요. 저희가 매번 이 코너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신의 직장을 발굴해서 소개를 해드리곤 있지만 우리 취준생분들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신의 직장 어떻게 찾아야지라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꿀팁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 딱 짚으셨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들도 이제 기업을 선택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기업을 소개를 할지에 대해서 네. 매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월드클래스 300이라고 아까 제가 이제 기업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 기업 리스트를 일단 찾아봅니다. 오. 네, 지난번에 이세기 컨설턴트가 했던 헤브앤비 제가 네. 추천했습니다. 아하, 네, 어디서? 또 그런 월드클래스 사연. 300에서. 아유, 네. 비하인드를 저희가 듣네요, 네. 이렇게. 월드클래스 300에서 이제 리스트를 쫙 보게 되면은 네. 이제 그 기업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제 사업 부문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챙겨 보면서 네. 이 기업 괜찮네, 한번 이 기업 매출 어떠지, 뭐 어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든 챔피언을 찾을 때는 그런 월드클래스 이제 300 또는 뭐 히든 챔피언 이런 카테고리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든 생각인데 제가 지금 이거 뭐 취업하고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만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업은 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아니 원래 본류로 돌아옵시다. 예, 우리 알겠습니다. 네. 그런 기업도 참고하시면 좀 예. 효과적인 투자 활동. 알겠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자 우리 문수 쌤이 해주신 말씀에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문수 쌤이 소개해주신 기업 Y지원 우리 취준생분들 꼭 메모하셔서요. 기업 분석 꼼꼼히 하시고 지원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정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최초의 타이틀을 얻은 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별별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치매가 오면 누구나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로 더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초기에도 장기요양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해요.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로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시던 비용이 많이 부담되네요. 치매 의료비, 요양비 지원 확대로 국가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 아빠,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3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부에서는요,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최초의 타이틀을 얻은 기업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별별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건입니다. 위니치 S&D에서 웹 디자이너 경력직을 모집합니다.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2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채용 소식은 경기 동두천시에서 위치한 주식회사 굿모닝 서울에서 격리 사무원을 모집하는데요. 급여는 연 2,200만 원 이상, 학력과 경력은 무관한 채용건입니다. 모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채용은 주식회사 현대판지에서 일반 영업원을 모집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을 무관하며 급여는 연 2,900만 원 이상이고요. 모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네 번째 채용건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다울건설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현장 소장을 모집합니다. 급여는 최대 연 6천만 원이고요. 모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채용건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대림제지에서 골판지 사업부 공장 전기관리원을 모집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연 3,8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7월 8일까지입니다. 네, 우리 취준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방방곡곡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채용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화요일인 오늘은 아주 생각만 해도 시원한 바다가 그려지는 지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부산으로 가볼 텐데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부산이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지난 주말 부산은 25도 정도 날씨로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쉽게도 저는 멀리는 못 가고 집 주변에 있는 공원에 가족들과 산책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 주말에는 좀 멀리 나들이를 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자, 오늘 준비한 채용 소식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 기업은 사상구 삼락동 소재의 신라 SG 주식회사입니다.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 업체로 채용 분야는 일반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격리 점표 작성, 총무 일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 전산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에서 연봉 3,000만 원으로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고 차량 유지비, 자녀 학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등의 복리 우생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이 6월 21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이메일 지원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없어도 되는 신입의 일반 사무원 한 분을 모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 자격 우대사항 참고하셔서요. 빠른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강서구 지사동 소재의 주식회사 나라코퍼레이션입니다.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기계설계연구원 2명입니다. 유체 기계 설계, 동력 전달 장치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3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기계공학 관련 전공자, 영어 능력 우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직원 휴양시설 지원, 동회 활동 지원, 사내 근로복지금 운영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6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우대사항 그리고 마감일까지 잘 체크를 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무관님 그럼 저희 마지막 소식도 한번 만나볼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정보는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건화 창원 공장입니다. 중장비 부품 및 조선 기자재 부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생산관리사무원 1명입니다. 중장비 부품 제조 생산 계획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3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기계공학 관련 전공자, 영어 회화 및 번역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2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기숙사 제공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고 현재 마산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생산관리 사무원 한 분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채용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부산을 다녀와 봤는데요. 교욱 씨, 네. 저희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면 되나요? 다음은 쌀과 도자기의 도시입니다. 2019년엔 이천으로 가볼까요? 이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주무관님, 지난 주말에 이천은 꽤나 날씨가 더웠다고 들었거든요. 주무관님은 그날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그날 이천은 많이 덥긴 했는데 날씨가 오랜만에 화창해서 대청소도 했고요. 빨래가 잘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축구가 있어서 가까운 친구들 모여서 축구 응원도 했습니다. 네, 축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무관님 마무리 뭐죠?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준비해 주시죠. 소개해 주시죠. 예, 이천 지역 일자리 정보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천시 부바릅에 위치한 소스 및 실험류 제조업체 주식회사 예담 F&B입니다. 이번에 사세를 확장하면서 식품 가공 생산직 1명과 식품 실험 및 시험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으로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고 전공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 2,800만 원 이하로 면접 후 결정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니까요.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무관님 그럼 저희 다음 소식도 한번 만나볼까요? 두 번째 소식은 이천시 호범면 이섭 대천로에 위치한 건축자재 유통 및 가공업체 주식회사 진흥인터내셔널입니다. 이번에 카탈로그 디자인 및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관리할 웹디자이너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고 2년 이상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드림위버, 코딩 등 프로그램 활용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으로 경력 및 능력에 따라 면접 후 재조정한다고 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채용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고 포트폴리오가 있으신 분은 PDF 파일로 저장하여 지원서와 함께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웹 디자이너 2분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매월 이천시와 함께 개최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소식입니다. 이달에는 6월 19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천시청 1층 소통 큰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농업회사법인 파메이트와 주식회사 다성테크 등 20여 개의 이천 지역 우수 기업이 참여하여 생산직, 총무사무직, 지게차 운전원, 조리사 및 주방 보조원, 물류관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16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인사 담당자와 1:1 현장 면접뿐 아니라 이력서 컨설팅 등 구직 상담과 다양한 교육 훈련 정보도 제공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하시어 면접 복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채용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이천 고용센터 취업지원팀이나 이천 일자리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일단 행사 내용이 굉장히 다채롭고 또 구직 기회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오늘 채용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전북과 경기의 구인 정보 챙겨봤습니다. 네, 발빠르게 변화해가는 사회 속에서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별별 랭킹 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 코너 역시 우리 3부의 마스코트죠.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지수 캐스터. 네. 지난주 근황 얘기를 계속하다 한동안 좀 중단했었죠. 그러니까요. 궁금했어요. 이야기거리를 좀 많이 만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황 어떻습니까 요즘? 뭐 크게 또 이야기거리가 있진 않지만 제가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요즘 낮에 워낙 더워서 산책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 퇴근 후에 산책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아주 힐링의 시간을 끝인가요? 가졌습니다. 산책하면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없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 전혀 없나요? 대변 활동 활발하던가요, 강아지가? 활발하더라고요. 뭐 이름이 강지수라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자, 본격적으로 별별 랭킹쇼 시작을 해봐야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일단 별별 랭킹쇼를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또 하나 또 재밌는 코너 준비가 된 게 있잖아요. 취업 랭킹 베스트 5를 한번 알아볼 텐데 어떤 주제로 좀 준비가 돼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요. 대학생 84.4%가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 랭킹 베스트 5 여름 꿀알바 편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5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생이 꼽은 여름 꿀알바 5위는요.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입니다. 회사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싶은 취준생들에게 특히나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취업을 목표로 하는 회사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직접적인 실무 경험뿐만 아니라 입사 전에 해당 회사에 대해서 기업 분위기나 기업 문화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도 있고요. 관련 정보도 접하면서 추후에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사무보조 일을 하다 보면 미래에 내가 몸담게 될 산업군의 선배들하고도 인맥 좀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또 안면을 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좀 많은 자산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4위의 인기 꿀알바 어떤 알바입니까?
네, 4위 여름 꿀알바를 살펴보면요. 바로 과외 아르바이트입니다. 과외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알바생들이 꼽은 근무 강도가 가장 낮은 아르바이트로 손꼽히기도 했는데요. 또 과외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시급도 높고 또 근무 환경도 편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어서 선호도가 높다고 하고요. 또 과외를 담당한 학생들에게 공부뿐만 아니라 공부 자세 그리고 생활 습관 등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로서의 보람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과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 분도 왠지 해보셨을 것 같아서 궁금한데 일단은 교욱 씨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언어 영역을 몇 번 가르쳐 봤는데 그러니까 국문학과잖아요. 네. 근데 중학생들이 요즘 공부를 너무 옛날에 그 당시에 공부를 네네. 너무 안 해서 제가 막 잔소리를 막 했더니 네. 그다음부터 다음 주부터 어머님께서 부르지 않았나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가 아이, 뭐 참.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아이, 정말요? 그렇게 돼서 뭐 너무 감사하지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으셔라 그래갖고 다 이제 단호하게 결정을 하셨네요. 잘렸습니다. 우리 네. 교욱 씨의 그 교육을 위한 큰 그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좀 약간 스파르타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드러운 교육이 필요할 것 네, 같아요. 아쉬움으로 끝난 이제 교욱 씨의 과외 사연 들어봤고 그러니까요. 우리 지수 씨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과외 아르바이트 경험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사무보조는요? 저희 앞서 이야기했던 사무보조. 귀하게 잘았네. 그렇지 않아요.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건 금수저네, 아니죠? 경우 아니고 그렇죠. 저 같은 네. 경우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모델 아르바이트 같은 거 했었어요. 모델 알바. 막 쇼핑몰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알기로 이제 그런 미스 코리아 아르바이트를 출신이시라고. 미스 코리아 출신이셨어요? 전 몰랐네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시죠? 지수 씨.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근데 궁금한 게 여러분 잘 어떻게 보세요. 미스 코리아 보고 있습니다. 네. 보여드리면 될까요? 지금 꿀알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쇼핑몰 모델 알바 하실 때는 이 정도면 꿀알바다라고 할 법한 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아르바이트였는데요. 우선 예쁜 옷도 실컷 입어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예쁜 척 뭐 하면서 사진도 막 예쁜 그쵸? 사진 많이 남길 제 수 인생에 있잖아요. 있어서 그런 가장 예쁜 날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놓을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었고요. 급여 또한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훨씬 괜찮지 않았나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한 순위권 안에는 없는데요. 여러분 지금 옆에 사진도 나가고 있는데 와 절묘합니다. 우리 연출진들이 이렇게 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빠르게 준비를 바로바로 해주시네요. 적용이 되죠? 약간 옷이 약간 좀 유행이 뒤처진 것 같네요. 왜 제 그러십니까? 개인적인 네, 아무튼 몇 년 전이야? 우리가 이렇게 꿀알바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 순위권 안에 들진 않았지만 우리 지수 씨가 추천한 뭐 홈쇼핑 모델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3위 한번 알아봐야겠죠? 공개해 주시죠. 네, 계속해서 대학생이 꼽은 여름 꿀알바 3위는요. 학업을 병행하고 싶은 대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아르바이트입니다. 바로 도서관 보조 아르바이트인데요. 특히 도서관이나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개인 학업도 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업이 바쁜 대학생들에게 경쟁력이 높은 아르바이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부해야 될 거 있으면 공부할 거 가져가서 이렇게 맞아요. 공부하면서 또 그렇죠. 독서실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원한 데서 공부하면서 좀 뭐 학습의 성과도 올릴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르바이트일 것 같습니다. 2위를 알아볼 시간이 왔는데요.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떤 알바입니까? 네, 계속해서 2위는요. 바로 학예 방학 집중 근로 장학생입니다. 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장학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공익적 성격의 지역사회 공헌기관이나 일반 기업체 중에서도 우수 근로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직업활동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또 한 학기 단위로 인원을 뽑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학예방학 집중근로 장학생 저는 하지를 못했는데 네네. 주변에서 해보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두 분이 한 것처럼 과외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셨어요? 아까-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잘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도서관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그러니까요. 여름
네, 굉장히 시원하다. 그러니까 독서실 다니는 그 남학생들도 만족도가 높았을 것 같아요. 네, 뭐 가끔 쪽지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몇 개 받긴 받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받았고요. 네. 이상 후배 사회생활이요. 네, 하지만 사회생활을 네, 참 잘합니다. 네. 네, 우리 교욱 씨가. 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5위부터 4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험을 좀 가지고 이번 여름에는 지원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저는 2위까지만 해도 너무 괜찮은 그러니까요. 것들이 많이 맞습니다. 나와서 도대체 1위는 어떤 뭘까? 게 차지할지 좀 궁금한데 한번 예상해 볼까요? 저 같은 저는 경우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서. 알고 있어서? 그럼 저 우리 예상 교욱 씨 드릴게요. 어떤가요? 저는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어떤 알바가 있었냐면 네. 호준가 어디 가서 펭귄 먹이 주는 알바 있었어요. 저도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네. 펭귄 먹이? 그게 엄청난 꿀알바라고 저도 정말요? 들었는데. 호주 가서 여행 자유롭게 하면서 맞아요. 또 월급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에 맞아요. 제시되어 있던 금액이 2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알바 중에 하나다. 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데 혹시 지금 그게 없나? 저희 나이 때만 통용됐던 그런가? 아르바이트라면 큰일인데.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아, 그렇군요. 있었거든요. 이렇게 기억이 세대 나네. 차이를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지? 알바몬 이런 데 많이 안 들어가 봤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럼 우리 대망의 1위 한번 만나봐야겠죠. 지수 씨 공개해 주시죠. 네, 드디어 대망의 1위는요. 무려 30%의 압도적인 표를 받은 꿀알바입니다. 바로 공공기관 대학생 아르바이트인데요. 요즘 취준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공공기관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해당 기관의 행정 실무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고요. 또 쾌적하고 편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취업을 목표로 하는 취준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에게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를 살펴봤는데 이게 여름에 하기 좋은 꿀알바라서 그런지 공통점 느끼셨어요, 두 분? 실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알바였습니다. 자, 여러분 매력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죠. 기억을 좀 하셨다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취업 랭킹 베스트 5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다음 주에 어떤 주제가 나올지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본 코너입니다. 오늘 최초의 타이틀을 받은 기업은 과연 어디일지 별별 랭킹쇼. 오늘의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먼저 우선 이 기업을 소개하기 전에 어떻게 최초의 타이틀을 얻게 됐나 이 배경을 먼저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현대 사회에서 석유 자원이 없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뭐 이런 주제로 백일장 같은 것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아, 정말요? 네. 그런 백일장이 있었나요? 석유 자원이 고갈된다면 그럼 막 사람들이 다 뭐 자동차가 다닐 수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해보기가 어려운 게 지금 우리가 살면서 워낙 석유가 필요한 그런 어떤 일이라든지 그쵸. 설비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석유는 버리는 것이 없고 또 심지어는 찌꺼기까지 모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 사회에 아주 귀한 자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석유는 소비가 되고 고갈이 되기 때문에 이 고갈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 자원을 97%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석유 수입에 차질이 생긴다면 곧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따라서 효과적인 대체 에너지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고유가 극복과 환경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수소 에너지의 상용화 시대를 이룬 오늘의 기업, 바로 다음에너지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수소 에너지에 대한 미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다음에 쓸 에너지라는 의미로 다음에너지라는 기업 이름을 만든 것도 굉장히 적절했다는 생각 들게 되네요. 근데 수소 에너지가요. 이렇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싸고 상용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제 과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는 목표의식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해서 2005년에 설립된 수소 전문 최초의 기업인데요. 인류의 청정화 생활 환경과 무한 에너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수소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소 문화를 구축하고 연구 개발의 성과로 매연 저감 장치 제품화에 성공하는 등 새로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에너지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제품군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다음에너지는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공업용 연료, 그리고 가정용 보일러, 가스레인지, 공기청정기 등 모든 에너지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소 저장 합금, 수소 발생기가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 기술인 수소 저장 합금 방식이라는 기술입니다. 수소 에너지 영원한 숙제였던 수소 저장 합금 기술을 다음에너지가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소 저장 합금 방식을 액체 수소 저장 방식, 고압 수소 기체 저장 방식, 수소 저장 합금 등의 모든 기존 단점을 극복해서 보인 최고의 수소 저장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다음에너지가 정말 주요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이름도 어렵긴 합니다만 수소 저장 합금 방식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다음에너지만의 수소 저장 합금 기술로 구현해낸 이 수소 가스를 응용하게 되면요. 기존 에너지 비용을 무려 3분의 1 이상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수소 에너지로서 모든 에너지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중량이 적고 다양한 형태로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압과 상온에서 저장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에너지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번 주에는 저희가 연지곤지라는 이 쌀빨대 만드는 기업에 네, 대해서 굉장히 맞아요. 흥미롭게 다뤘었는데, 우리가 지금 산유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런 미래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힘쓰는 기업들을 응원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앞으로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최초 타이틀을 더 많이 거머쥘 다음 에너지, 지금 에너지 아니죠. 다음 에너지입니다. 큰 성장 이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 3부의 마스코트 강지수 캐스터와도 인사를 고해야겠죠. 자, 오늘 많은 내용들 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최초,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별별 랭킹쇼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체험은 투데이 잡스!